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만섭입니다. 일리아 이바노프는 세계 최초로 말의 인공수정에 성공한 세계적인 인공수정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가기도 했어요. 얼룩말과 당나귀를 교배하기도 했고 영양과 소의 교배를 성공하는 등 어쨌든 간에 인공수정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자로 인정이 됐었고 결국에 소련의 가장 높은 직위의 공무원 연구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반인 반원을 만들려다가 인생이 멸망을 하게 돼요. 반인 반원이 뭐냐면 사람과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종류 사이에 애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스탈린이 세계 대전을 치러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병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들은 공격 앞으로 그러면은 빗발치는 총탄 때문에 무서워서 우물쭈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겁에 질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축은 또 공격 앞으로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이 공격 앞으로 그러면 소가 음메 이러지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합친 존재가 뭐냐면은 공격 앞으로 하는 상관의 지시를 인간처럼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 습득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가 그러면 가축처럼 가축이야 뭐 총 맞던 뭐 맞던 그냥 막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짐승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그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합해서 어떤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전쟁이나 혹은 강한 노동에 쓰려고 스탈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 이바노프가 세계 최고의 그런 부분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한 학자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려고 이바노프가 시도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자들을 5명을 뽑아다가 이 여자들에게 오랑우탄의 정자를 푹 하고 집어넣습니다.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를 만들려고 이 여성의 이 신체 안에서 애를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여자 침팬지라고 말할까요? 암컷 침팬지에다가 남자의 정자를 빡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침팬지 뱃속에서 사람 침팬지 중간 단계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실험은 실패를 해서 반인 반원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또 모르죠. 어느 지구상의 어떤 이상한 독재자가 현재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잠깐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이게 바로 체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일리아 이바노프가 만약에 자유주의 체제에 태어났으면 본인의 이런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노벨상까지 갈 수 있었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귀한 인류사의 열매를 맺었을 그런 가능성이 컸다라고 보는데 스탈린 치하의 공산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험에 동원이 됐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스탈린이 일리아 이바노프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한 다음에 늙어 죽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평생 햇빛 한번 못 보고 병사로 조금씩 죽어간다고 그러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만약 이런 실험이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일리아 이바노프가 팍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 거죠. 결국 거기서 병으로 조금씩 죽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참 공산주의의 무서운 점이죠. 사람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처참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고 싶은 거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참 뭐라고 할까요? 이 조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 사회랑은. 그래서 우리가 군대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군대는 당연히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살고 죽고 마치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인륜적인 실험을 했던 일리아 이바노프 이 사람이 속으로 반발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체제의 힘이라는 거죠. 개인의 의견과 자유를 억압하는 놀라운 힘이 체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정말 선임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자, 요새 젊은이들 얼마나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분명합니까? 그런데도 군대에 갔다면은 그 체제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건데 이 힘이 응집이 돼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건만 동성애에 악용되기 시작하면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세 20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군대에 갔다가 보시는 것처럼 점호가 끝난 다음에 2살 위인 선임이죠. 선임이라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부만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 뿐이지 무슨 뭐 예를 들어 사관학교 나온 정식 장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먼저 군대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이게 막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22살 선임 A씨가 20살 먹은 우리 불쌍한 청년한테 추우니까 안아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더니만 막 시작이 돼가지고 옆에서 계속 재우면서 뭐 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때 뭘 만지고 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니만 배 만져, 가슴 만져, 그리고 속옷 안으로 옷을 집어넣어서 어디를 만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갔으니까 어디를 만졌겠습니까? 그리고 10대 후임, 여러분 10대 후이면 아마 19살에 군대 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가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또 20대 군인에게 일주일에 5, 6회에 걸쳐서 몸을 막 만지는 거죠. 똑같이 여기저기 손 막 들어가는 거죠. 속옷에 손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일주일에 5, 6회면 일주일이 7일인데 거의 매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매일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10대,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의견 표현이 분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문화에 들어가면은 쉽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체제의 힘이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야겠다. 동성애 마음대로 하게 풀어 놓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